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황주명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Don't worry, be happy.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다시 시장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좀 덜덜덜 힘든 마음도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기준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냉혹할 것 같습니다. Don't worry, be happy지만 누구나 다 같은 Don't worry, be happy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무엇보다 집중해야 될 시기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들 제가 한번 선택과 집중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요.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명 횟수과 비중을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단 보이시죠? 또 못다한 이야기들, 특히 제가 그랬죠. 세상에 정보는 다 있다.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처럼 세상에 좋은 정보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선택과 취합해야 되는 겁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문자 샵 3772 황주명 보내주셔도 되고 하단에 QR코드 찍으시면은 또 다양한 무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취합된 부분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또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면 뭘 하셔야 되죠? 공부를 하셔야 되죠. 수양을 하셔야 되죠. 종목명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또 전화나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또 제가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하단 보시게 되면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제가 강연하거든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베스트 스탁 포털에 검색하시게 되면 또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 여러분들 함께 제가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는 또 교재 2권 또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이렇게 항상 오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해 보시면 아직 걱정할 때 아니다. 제가 주식 잘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수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수준으로 바라보면 돼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복잡한 것은 학문이지 주식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을 때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제조업이랑 섞인 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 공포가 오면 어떻게 그렇게 다 공포만 주는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버팀목이 되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또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안 좋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유동성 부족으로 이제 점점 자금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채널형 하락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급락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방어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제 자금이 시장에 점점 없어지니까 그 자금이 향방이 예전엔 다 같이 갔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두려워하실 거고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커피값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주식시장에서요.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디플레이션이에요. 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은 매출 증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를 팔았을 때 옛날에 500원이었으면 지금 1000원이 되니까 매출액이 증가된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명목지표는 실질 경제지표 말고 명목경제지표로는 어차피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아무리 지수가 올라가도 조금 어려운 얘기 드리면은 화폐 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큰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급속하게만 안 올라가면 되는데 급속하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디플레이션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매수가 이제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금이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하방선에서는 연기금의 수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켜주진 않는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1월 27일 날 드디어 1조를 연기금이 썼습니다. 1조 2천억 정도를.
그리고 1월 28일에 700억 드디어 안 움직였던 연기금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은 있겠지만 이제 방어, 백기사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건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지만 이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유동성 부족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자금은 부족하다. 자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화 정세가 진행이 되고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 만약에 내 종목,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옛날 사고로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많은 노직들을 옛날 사고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NFT라는 새로운 시장이 나왔고요. 경제 지표도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루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왕년에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이 조금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죠? 한 2,7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중반까지 좀 움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아쉽겠네요. 그죠? 옛날에 그래서 3,000짜리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2,700포인트 정도에서 오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움직인 종목들을 좀 보자고요. 움직인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결국 특징주죠. 코로나가 어제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10만 명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진자 증가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슈마시스라든지 뭐 SD바이오 센서, 뭐 진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보였죠. 물론 어제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 다음 주에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 뭐 2만 명에서 끝난다 했는데 3만 명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NFT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급등은 굉장히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죠. 뭐 위메이드라든지 크래프톤, 맥스니티.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죠. 자, 지금 이게 뭐예요? 결국 제가 말했어요.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잖아요. 시장은 이쪽으로 다 돈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 관련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렬해야 되다 보니까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엠캠, MK전자 이런 종목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한 8개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산업 섹터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었죠. 보시려면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조업 관련해서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힘든 상황에서 좋아지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다시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유동성 부족, 그리고 차별적 장세. 차별적 장세에서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실력과 분석을 통해서만 수익을 나는 장세로 바뀌었다. 이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결국 여러분들의 종목이 궁금하실 겁니다. 내 종목이 과연 슈퍼사이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단 보시게 되면 02377-0663번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과 스토리들 많이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전화 좀 많이 주시고 계시죠?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진원생명과학이요? 진원생명과학.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십니까? 21,000원에 10% 높게 샀어요. 21,000원에 비중 10%. 네네. 그 진원생명과학을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유상증자 받는다 해서 들어갔어요. 예. 사실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참 많은 고민을 좀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뭐 CB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유무상증자 결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유상증자가 그렇게 꼭 좋은 부분들만은 아닌데요. 일단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했었고 그다음에 무상증자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네. 좀 많이 낙폭되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1,000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게 현재 지금 시총이 한 1조 정도 시총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권리락도 맞았고 무상증자도 맞았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금이 들어오고 또 주식을 좀 받았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원사이클로 한 번 정도는 탈출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21,000원에 오히려 물론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약이라든지 항상 이슈가 나오면은 가장 빠르게 뉴스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21,000원 딱 그 자리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2만 원에서 한 22,000원 정도 전 전량 매도 네. 의견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1,800원 드리겠는데 지금 막 자금이 들어온 상태고 결국은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상승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한 50%면 2만 2,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전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추미해도 될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안 돼요? 같아요. 기존 물량만 이게- 갖고 예.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유무증하고 나면 좀 시간적인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량 소화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간 그 제약바이오 관련돼서요. 네.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타이밍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좀 물량을 축소시키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이게 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여기서 비즈니스 정말 잘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보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삼성전기고 네, 매수가는 18만 3,500원에 비중 20%입니다. 183,500원에 비중 20%. 예, 그 삼성전기를 사시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실적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MLCC 여팡도 좋아질 거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좀 움직임이 많이 좀 무겁고 좀 움직임이 밑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기 하게 되면 대표적인 한국의 기업이죠. 그죠?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한 13, 네, 그죠? 지금 13조 정도의 회사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기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어려운 것을 다 지났고요. 그다음에 MLCC 같은 경우 이제 누적으로 해가지고 쌓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제 반도체는 얼만큼 소형화되고 또 얼만큼 그 집적도를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렌즈 기술인데 결국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그 메타버스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렌즈 기술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삼성전기는 그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한 7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 현재 시총이 한 13조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한 15 정도 잡는다 했을 때 한 20조까지 간다 해서 이 종목이 뭐 비싸다 이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사실 뭐 큰 상승도 없었지만 주가는 좀 잘 방어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17만 3천 원인데 제가 앞서 이제 20조를 넘기에는 좀 다소 불안감이 있어서 그러면 한 지금 상승에서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여기서 또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공매도 요건도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좀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20조까지는 반영될 수 있다. 그럼 50%라고 하면 지금 현재 17만 3천 원인데 18만 원 했을 때 9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6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정고 자리였던 22만 3천 원보다 살짝 낮게 한 22만 원 정도의 한 반매도 정도 그리고 한 5만 원 정도의 전량 매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 메타버스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기도 메타버스에 꼭 필요한 핵심 기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다. 자, 1차 목표가 22만 원, 2차 목표가 25만 원. 손절 라인은 15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위기보다는 이 종목은 기회로서의 흐름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지면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됩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리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아니고 저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6만 원 언더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그냥 지금 물량만 갖고 계시는 게 좋다. 평단 낮추는 관점에서는 16만 원 이하에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만 원 넘어갈 때 탈라는 거죠? 그렇죠. 22만 원은 전략 매도 의견, 22만 원을 반매도, 25만 원을 반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큰 변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구글이 NFT, 지금 유튜브 쪽에서 NFT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넥슨에 1조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니죠. 정말 소니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 인수 이슈가 있는 게 시장 자체가 메타버스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기도 분명히 뭐 다양하게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인탑스 32,300원에 1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20%에서 10%를 어제 좀 하락하는 것 같아서 10% 매도하고 10% 남아 있는데 네네. 추가를 뭐 늘리면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예요. 네네. 인탑스 뭐 들어가기 전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예 뭐 뭐 휴대폰 이런 것도 관련돼 있고 네네. 그래갖고서 실적도 좋고 해서 들어갔어요.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32,300원 비중 10%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뭐 네네. 말씀하실 때 스마트폰 케이스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또 케이스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식은 뭐니 해도 이제 실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실적 고성장 이슈가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다 보니까 어디든지 플라스틱 케이스들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실적이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20년도에도 한 650억에서 700억 정도. 근데 21년도에 드디어 이제 700억이라는 마의벽을 깰 것 같습니다. 4분기까지 포함하면. 그럼 네. 700억이 깨지고 나면 그리고 또 매출액이 이제 8천억이라는 9천억 뭐 이 정도 단위가 된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인터스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시총이 6,956억인데 현재 자본이 6,258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이제 한 700억 정도에서 800억 사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올해가 저는 한 8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네. 8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평가 모멘텀 맞습니다. 지금 예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1,000억 정도 이상 잡히거든요. 22년도에. 1,000억 정도 잡히게 되면 현재 시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고 제가 볼 때는 1조 클럽에 인탑스는 갈 수 있지 않을까. 1조 클럽이라고 했을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의 여력이 더 있습니다. 30, 40% 정도의 그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37,000원, 약 4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30%면은 4, 30이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그림은 한 5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뭐 좀 경량화 관련된 수혜주 뭐 이런 쪽으로도 두각을 좀 받을 거기 때문에 목표가 5만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뭐 한 32,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손절 라인보다 이제 추매는 언제 해야 될까요? 이 질문 때문에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은 애매합니다. 왜냐면 정고 뚫고 나서 밀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시총 6천억 밑에 6천억 미치면은 한 3만 자 지지저항 보겠습니다. 3만 3천원 정도 그 정도의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00원이요. 네, 33,000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고. 네네네. 그리고 그럼 올라가게 기존을- 된다면 기존 물량만 네. 갖고 5만 예. 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은요, 실적이 좋으면 혹은 미래가 뚜렷하면, 그러니까 앞에 거는 메타버스라는 미래가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주식의 매력이죠, 이게. 꿈이 있고, 또 실적이 받쳐주면 베스트죠.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제가 제넥신하고 네. 매수가는 13만 원에 20% 보유하고 있거든요. 매수가 13만 원, 비중 20% 이렇게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제넥신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백신 그때 한참 네. 그때 사고 한참 됐거든요. 그리고 그 매도 타임을 제가 좀 놓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참 내려가서 혹시 단가를 좀 낮추려고 추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예. 사실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참 어려워요. 그죠? 기쁨도 네. 주지만 네. 고통도 주는 것이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백신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많이 두각을 받았고요. 근데 제넥신이 그 다른 기술도 있습니다.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관련해서도 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쪽에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도 좀 공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허황된 걸 쫓는 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 허황된 걸 쫓는 기업이 제일 힘든데 이건 그래도 꿈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결국은 R&D 쪽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쉽사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매출액이 그래도 작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었던 게 이제 뭐 코로나 후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고받아지면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지금 자본이 한 6,700억 정도 됩니다. 자본이 6,700억 정도 되고 근데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더라도 쉽게 상장 폐지 안 됩니다. 가끔 뭐 코스닥 기업이 5년 적자면 상장 폐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신성장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맥시멈 이 종목이 만약에 매출액이 이렇게 만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곱하기 100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도까지 하게 되면 1조 8천억 정도가 맞고요. 이 종목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3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 지금 만약에 4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으면 4조까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48,800원, 약 5만 원 구간이고요. 5만 원 구간이고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0만 원이 딱 4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부터는 만약에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 가장 간단한 팁,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매출액에다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상의 시총이면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매출액 곱하기 100이면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적으로 부담이스럽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넥시는 턴어라운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약바이오가 주도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 2조 구간까지는 보고 있고요. 2조 구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한 100% 정도 그러면 한 8, 9만 원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만 원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예. 8만 원이 언제 간다라고 하기에는 항상 이게 제약바이오는 이게 완전히 그 신출 규모라고요. 자기 맘대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8만 원까지 다시 상승 흐름은 보입니다. 그래서 8만 원에 좀 저는 전략 매도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이 드리고 추가 매수는 제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안타깝다 보니까 뭐 기법이라도 말씀드려서라도 말씀드리는데 꼭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투자 팁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출액 곱하기 100이 넘는 제약바이오는 저 같으면 안 한다. 뭐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막 꼭 올라가면 좋은 뉴스들이 막 쏟아져요. 그때 매출 곱하기 100을 했는데 근처다.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정보는 정말 많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뉴스도 정말 많은데 좋은 뉴스로 봐야 됩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요.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좋은 뉴스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있는 뉴스예요. 있는 뉴스를 갖고 보는 방법과 보는 그 뉴스를 이야기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부분들 연락 주시고 계시는데 힘내시고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대표님, 제가 카카오를 시청을 했는데 다른 걸 바꿔도 돼요? 네. 다른 종목으로. 일단은 문의 주신 걸로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예. 끝에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다른 종목이 궁금하시면 원래 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네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먼저 질문 주시고 또 제가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를 먼저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카카오 먼저 받으고 또 같이 봐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예, 네, 예, 모든 알겠- 시청자분들은 하나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11만 3,250원에 네. 2%요. 713,250원에 22%. 카카오 네네. 딱 봐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질문 안 주신 것 같은데 잘 될 겁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요 항상 선거철에 이상하게 안 가요. 선거 끝나고 나면 가는데 그래요? 예,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어떤 그 왠지 모릅니다. 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카카오는 플랫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의 대장주는요 카카오랑 네이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조까지는 갑니다. 60조까지면 지금 50%니까 4만 원, 13만 5천 원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좀 그래요? 시간적인 문제인 거지 다른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뭐 네이버는 시간을 좀 버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정보 하나 또 뭐 있으십니까? 그 에코프로 HN이요. 예, 에코프로 H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91,700원에 네. 10%요. 91,700원에 10%. 이것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HN 91,700원에 10%인데 에코프로 BM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에코프로 HN이 지금 차트를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91,700원이면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 한 번 맞은 종목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계속 내려가서. 예, 근데 이제 91,700원이면 에코프로가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네. 분명히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전 매도 이거는 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아닙니다. 추가 매수는 아니고 저가에서 손절 라인은 38,000원 드리는데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대신에 본전 매도하고 왜냐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홍역을 치는 종목은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힘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항상 한 종목씩 봐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는데.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네.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기 SK 바이오팜요. SK 바이오팜 매수가 비중 어떻게 근데 되십니까? 그 19만 5천 원에 사갖고 계속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갖고 지금은 15만 원 됐어요. 15만 원. 자, 네. 지금 비중 15만 원에 20%신데 SK 바이오팜 네. 들어가기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니 그때 이제 주식을 잘 몰랐는데 그때 네네. 막 상장할 때 난리들이 나서 그냥 나 얼마나 좋을까 하고 사봤죠. 그랬더니 그렇게 물렸어요. 그때 또 내 생각과 다르게 되니까 답답하시기도 하고요. 그죠? 네. 대한민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딱 두 개를 좋게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바이오 관련주. 여기는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팜도 지금은 이제 결국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안 됐잖아요. 바이오랑 사실은 메타버스랑 싸웠어요. 옛날에는 바이오가 1, 2월 달에 가는데 왜냐면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1월 달에 우리가 항상 다 새해 꿈과 희망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바이오가 꿈과 희망을 줬는데 이번에 메타버스가 꿈과 희망을 주다 보니까 자금은 항상 냉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좀 약했는데 지금 SK바이오팜을 왜 긍정적으로 보냐. 작년도에 매출액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고 나서 영업이익이 느는 거 인맥이거든요. 나 이만큼 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작년도 매출액을 1,900억 가까이 지금 3분기까지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본이 4천억 있어요. 자본도 튼튼하다. 이제 어느 정도 적자 폭만 잘 줄여내면 회사는 쉽게 또 턴어라운드 됩니다. 그죠?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800억, 2,000억 정도의 매출액 정도 비즈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는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한 2,000억에서 2,300억 정도.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은 한 20조까지는 가도 괜찮다. 근데 20조 이후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총이. 자,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가슴 아팠던 부분은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라는 거죠. 종목은 좋은데, 그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자, 디스카운트를 한다라고 친다 하더라도요. 지금 6조 정도 되거든요. 저는 한 12조까지 간다 해서 누가 몰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12조에서 15조까지. 그럼 12조에서 15조면은 16만 원 정도 가는 거잖아요. 그죠? 두 배니까. 예, 현재 시총에. 자, 16만 원까지 일단은 목표가 제시 드리고요. 1차는. 그리고 제가 볼 때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원, 24만 원까지도 봐요.
근데 그건 좀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16만 원에서 저는 비중 20% 중에 15% 매도 그리고 5%는 24만 원까지 홀딩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그러면요. 네네. 저기 추가 많이 매수. 떨어질 때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는 지금보다는요. 지금 이제 6조면은 괜찮습니다. 6조면 괜찮으니까 한 7만 8천 원 정도의 10% 정도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절 라인은 제가 6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 제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간 SK바이오팜은 굉장히 좀 큰 기회를 다시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뭐 한 번에 땅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또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새해 복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유, 그냥 두 가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다 손에만 하나만 넣고 오늘은 있어요. 하나만요. 예, 네. 예.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냥 23만 1,000원에 30%에 500대인데, 예, 예. 23만 1,000원에 30%. 롯데케미칼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매수하게 됐어요. 아이, 그냥 우리, 생각지도 않다가, 예, 예.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셔서 좋은데요. 그 네. 석유화학 제품 업체인 건 아시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최대 주주는 롯데지주, 롯데가 다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 하게 되면 두 가지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화학업체라는 게 단순히 석유만 관련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주사기 만들 때 그 주사기에 들어가는 것도 그 화학제 성분이잖아요. 그죠? 예. 주사기에 들어가는 주사기 성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예. 이 화학이라는 게 옷에서 쓰일 수 있고 플라스틱에도 쓰일 수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예, 요즘에 예.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던 그 석유에 대해서는 또 마진율이 좋았을 거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예, 예. 있습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 좋습니다. 한 1조 5천억 정도 3분기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장점은 자본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15조 정도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한 6조 정도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연간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는 이 회사는 레벨업이 되거나 한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긴 힘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레벨업이 돼서 옛날에 1조 밑으로 3천억까지 빠졌다가 원래 이 회사가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위치로 좀 찾아왔고요. 자, 이제 그런데 시총이 지금 한 6조 7천억? 한 7조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일은 5일은 50, 7조 5천억에서 8조까지는 가야 되는데 짧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럼 24만 원 정도. 24만 원 정도에 저는 사실은 이 종목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니, 그렇게만 오기만 해도 좋겠죠. 예, 예. 그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사람이 또 욕심이 생겨요. 그죠? 또 더 갈 것 아니, 같고. 예. 근데 저는 왜냐면 이게 뭐 빡 올라갈 수 있거나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본전 이상에서부터는 23만 1,000원부터는요.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력도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예, 예. 오래 걸리겠어요?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욕심만 안 내시고 만약에 본전 매도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장 예. 살아나면서 시장 좀 살아났잖아요. 그죠? 시장 예. 살아나면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 전략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근데 한 감사합니다. 번만 조금 퍼레비스 한 번만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퍼레비스는 다음에 또 졸면 주시면 어차피 NFT 메타버스는 좋습니다, 선생님. 잘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예, 예. 아이고, 그냥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선생님들 마음 다 합니다. 이게 내 종목 하나하나가 다 이게 우리가 그저 안 아픈 손가락이 얻듯이 안 아픈 종목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부분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 제가 뉴스 관련해서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로 또 문자 샵슴치지 황주면 보내주시면 다양한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요. 또 제가 영상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할 때 굉장히 옛날에 외로웠습니다. 근데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방송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외로워하지 마시고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또 오셔가지고 또 베스트스탁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어려운 주시장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또 기다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종목 AS 먼저 드리겠는데 고려아연이라는 종목 드렸어요. 제가 고려아연은 50만 원 밑에 매력 있다고 했죠. 근데 기가 막히게 50만 원 밑에만 되면 이거 어떤 분들은 먹고 또 먹고 계속 트레이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주로 좀 변하면서 매력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관세청을 자주 들어가거든요. 관세청 들어가 보면 작년도 12월 달에 철강 쪽은 좋았어요. 철강이랑 원전 쪽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가 뭐 무역이 좋아졌네 안 좋아졌네 보다 관세청 수시로 들어가셔가지고 무역 수지 확인해 보시면은 어느 쪽이 좋아지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강 쪽 좋았기 때문에 50만 원 밑에서는 오케이다. 항상 그리고 뭐 50만 원에서 뭐 54만 원 왔다 갔다 박스권 매매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무기가 지금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시장만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장하는 쪽에서 제가 만약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말고 우주버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주버스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군사 기술도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실적적인 부분들, 무기적인 부분들 지금 호주라든지 싱가포르 쪽에 매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차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스토리 분석이 중요하다. 우리가 차트 분석이 중요하냐,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냐,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냐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토리 분석이다. 결국은 시장의 스토리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라는 게 차트만 공부하고 기업적 분석만 공부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분석하는 게 최고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 좀 보도록 하겠는데 코로나가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지금. 저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관련된 종목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진 시스템이에요. 이름이 조금 아쉬워요, 그죠? 그냥 이긴 시스템은 더 잘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기억되시라고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자, 분자 진단 관련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반려동물 같이 진단 키트에 대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관련 다각화도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식품 그죠? 그 의약처에 들어가야죠. 의약처에 공급 계약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코로나19 진단 키트 공급 계약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요. 엄청 빠졌어요. 엄청 빠져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매수 단가는 11,200원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11,2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16,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9,000원인데 어쨌든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덜 오르고 시총 낮은 것들 중에서 하나 말씀 좀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700억대 정도 시총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관세청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확인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주식은 실적이나 트렌드다. 그러면 실적이 또 어디서 딱 나오나 봤더니 원전 쪽에서 요즘에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조선 쪽이랑. 그래서 HRS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HRS.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리콘 고무 제품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랑 관련해서 이제 방독면에도 실리콘 고무 제품이 쓰이기도 하죠. 또 실리콘 고무 컴파운드 제품을 해가지고 가공 제품을 뭐 생산하는데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뭐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제품들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용 실리콘 방아제 그죠? 관련해서 사업부가 불에 안 나게끔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이제 주가가 좀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때도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했지만 불안하잖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6,500원 정도에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 손절가는 한 5,000원 정도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트렌드를 공부하셔라. 스토리를 공부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 공부가 다 됐다. 그럼 다시 뭐 해야 되죠? 차트와 기법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럼 차트 분석은 언제 하냐? 제가 여러분들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하겠는데요. 그 전에 내가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뉴스를 좀 다양하게 좀 선별해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3772 황주매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이에요. 항상 한 주를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8시부터 9시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공부하러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강의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근데 그 재료는 알겠어요. 근데 재료를 아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그 활용법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요. 775 매매법입니다. 775.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775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매매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은 뭐냐면 바닥에서 종가 마이너스 시가, 즉 캔들의 몸통이 7%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77, 거래대금 70억 7. 그 다음에 77 캔들 발생 후 상승폭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5분의 1로 분할해서 옵니다. 좀 글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차트 보시면 쉽게 이해되니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7% 상승하고 나서 쭉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없죠. 주식이 얄미운 게 뭐냐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내려왔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오면 우울하고 올라가면 기쁘고 이게 진짜 우울증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정말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개인 투자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팔고 올라가면 그저 또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서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25%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회사 가치에 따라 수익률을 구분을 하는데 7에서 10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로직 기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습니다. 슈마시스라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슈마시스라는 내용을 보면은 왜냐면 이제 슈마시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쭉 상승하고 나서 이런 데는 부담스러우니까 요날 이제 7% 77, 그러니까 70억 거래대금에 7%짜리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더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요 캔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더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요 캔들 두 개가 있는데 요 캔들이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775, 5분할 나눈다는 거예요. 5분할 나눠놓고 그중에서 바닥에서 두 번째 25%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은 잡혀 있잖아요. 실적도 좋고 펀더멘털도 잡혀 있고 그러면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예를 들면은 한 15,00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2만 원에 하면 한 30% 정도 상승 수익이 나오고 자, 쭉 시가가 계속해서 요 25% 한 번 더 나왔죠. 기가 막히게 여기서 반등 나왔죠. 여기서 반등 나왔죠. 이건 뭐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불꽃 슈터입니다. 언제까지? 2배, 3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의 차트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만 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로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주식의 매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리 분석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스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주어진다는 기본적 분석이 있었고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트 분석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25%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자, 갤럭시 SM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어요. 갤럭시 SM을 많이 얘기했던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회사가 이제 NFT 플랫폼 사업 기대감이 있었죠. 자, 근데 핵심사항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시작을 해서 쭉 올렸어요. 전고까지 돌파를 했죠. 77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5분할. 하나, 둘, 셋, 넷, 5개. 선 5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전체 구간은 4개지만 차트가 5분할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25% 구간에서 반등 나왔죠. 그 25%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50원에서 한 3,500원까지. 그러면 1,150원이니까 거의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또 다시 25%에서 반등 나오면서 지금 차트 만들고 있죠. 차트 만들어지니까 아까 전에 슈마시스랑 똑같잖아요. 25% 반등, 25% 반등해서 불꽃슛을 쏘잖아요. 자,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자회사 NFT 플랫폼도 있지만 결국 차트가 또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주식은요, 딱 맞춰가지고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는 거, 그것까지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파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해하고 흐름을 찾아본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자, 보시면은 25%가 똑같잖아요, 차트가. 그죠? 자, 마찬가지죠. CJ 이마트용 택배용 전기 트럭 출고 이슈가 있는데 수성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마트 택배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죠. 자, 그럼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이건 쭉 올라가야 돼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특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25%에서 지금 반등 나왔고 또 25%에서 반등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정고, 그다음에 다시 돌파. 이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시세 반출은 어디서 시작했냐? 77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과 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시작과 끝에서 99%가 시작됩니다.
99.9%가. 자, 시작 뭐예요? 77. 여기잖아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시세를 쭉 뽑아가지고 3,545원까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려서 25% 반등, 25% 반등. 자,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의 흐름.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왜요? 시장 지수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자, 네이처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사실은 웬만하면 제조업이라든지 메타버스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요, 차트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정말 힘들어요. 상승도 엄청나지만 이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R&D 지표와 가능성 지표입니다. 결국 가능성에 투자라는 거죠. FDA 성공할 수 있다. 임상 3상에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그 과정들을 이해하고 투자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보시면 네이처셀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25%가 여기서 반등 나오는데 뭐예요? 쉽게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다 잘 된 걸 갖고 오는 거는 기법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외 조항이 존재될 수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셔야 리스크 헤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2만 원대에서 분할해서 접근하셔서 여기서 하나 더 2분의 1에서 15,000원에 한번 2만 원에 한번 하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수익권이 나오겠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특히 이제 폐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죠. 스토리가 있고 처음에 스토리가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까지 딱 됐을 때 한 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까지 하면 진짜 안 갑니다, 주식. 그러니까 트렌드, 스토리를 알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알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지만 딱 맞아야지만 주식은 움직일 때 파동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 핵심 부품 대량 생산 두각 결국은 2차전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기술 활용 부각이라고 보는데 자, 보시면 주가가 자, 여기서 25% 구간에서 여기까지는 시세가 안 좋죠. 77이 안 나왔는데 여기 77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시작점이냐. 시작점 오케이. 자, 시작점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떡해서 13,000원까지 원파가 나옵니다. 자, 원파동이 나오고 나서 기다리는데 주가가 워낙 2차전지 쪽 스타가 세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가 쉽게 로직적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25%. 시장이 25%를 만들어줬죠. 제가 시장이 돌아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자리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산을 통해서 숲을 통해서 결국은 나무를 본다고 하지만 나무가 대부분 만 자람이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나무를 똑같이 심었어요. 나무를 똑같이 심었는데 내가 키운 나무가 한 3그루, 4그루가 이제는 울창해졌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나무들이 울창해질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오히려 작은 범주에서 큰 범주로 가는 예측 기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1600포인트가 오니까 결국은 2600포인트 정정하겠습니다. 2600포인트가 오니까 25%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숲이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좋은 종목들을 쫙 체크해 놓고 있고 관심 종목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매수할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두는 것도 있지만 시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큰 종목과 작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 파동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775 기법, 그러니까 70억에 7% 캔들이 처음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상승하고 나서 5개의 선을 나누고 나서 25%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강연에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일요일 날 합니다. 왜? 월요일 날 또 예측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또 그 2권의 교재 여러분들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제가 주식 수익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기준을 잡으셔라. 제가 오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제가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토리 분석을 꼭 하셔서 이 시장 소외되지 않고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